꼭 알아야 할 주요 이슈들을 입체적으로 분석해 쉽게 풀어드리는 이순영입니다. 여러분 책 즐겨 읽으시나요? 아니면 영화를 즐겨보는 편입니까? 저는 사실 좀 영화 쪽입니다. 그런데 이 책이나 영화를 살펴보면 사실 이야기 속을 살펴보면 기승전결이 있습니다. 이 기승전결에 따라서 이야기는 점점 더 절정으로 향하게 됩니다. 위기가 최고조에 치달았을 때 그 위기를 딱 해결해서 결말로 이끄는 것은 바로 다름 아닌 주인공이죠. 그런데 이 주인공이 위기를 해결하기까지 그 앞에 잘 살펴보면 곳곳에 복선이 깔려 있습니다. 자, 과연 현실 세계에서는 어떨까요? 지금 유럽의 재정 위기 문제를 드라마로 봤을 때 지금 위기가 과연 절정으로 치닫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지금 위기의 시작일까요? 현실에서는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현재 상황들이 지금 어떤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복선이 될 수 있을지 혹은 투자자들을 속이는 속임수가 되는지의 여부는 지나봐야 아는 상황들입니다. 지금 일어나는 위험들이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닌 바로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과연 시장의 위기가 결말로 향해 갈지 또 외국인이 해결사로 나타나서 멋진 주인공 역할을 해줄 수 있을지 많이 궁금할 텐데요. 자, 오늘 이순영의 이슈 타파는 외국인 매도 클라이막스를 넘다입니다. 6월 7일부터 외국인들의 매수세를 보면 조금 변화가 있습니다. 하루를 제외하고는 국내 주식시장에서 순매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외국인의 수급 상황을 좀 살펴보면서 핫 키워드에서 알아볼 텐데요. 자, 외국인의 수급. 네. 자, 외국인 수급이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사실 투자 주체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국내 개인 투자자도 있고요. 그리고 기관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는 항상 외국인이 돌아왔다. 외국인이 국내 주식시장 배신했다. 이런 것 때문에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수급은 외국계, 그러니까 미국계와 그리고 유럽계 그리고 아시아 쪽으로 구분이 될 수가 있는데요. 보통 한 위기가 시장에서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을 때 3천억 원에서 5천억 원 정도 매수를 하면 그래도 좀 공격적으로 매수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최근은 시장은 워낙 또 좋지가 않기 때문에 외국인의 이 순매수가 상당히 좀 줄어든 감이 없지 않아 있죠. 실제로 세 주체 중에서 외국인의 수급이 시장에서 중요한 것일까요? 저희가 코스피 지수와의 비교 차트를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조금 더 밝은 색깔로 볼게요. 네, 지금 코스피 지수의 흐름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올해까지의 지금 코스피 주가 상황이고요. 지금 보시는 이 파란색 선을 보시면 되는데요. 이 파란색 선이 바로 외국인의 수급 상황입니다. 네. 자, 제가 조금 더 굵은 걸로 그려보겠습니다. 어떠세요? 제가 지금 그리는 거 보니까 코스피 지수와 거의 일치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녹색선 기관의 순매수인데요. 그렇다면은 국내 주식시장에서 그래도 큰손으로 불리고 있는 기관 쪽의 수급 상황과 코스피 지수 상황은 어땠을까요? 자, 기관은 정확하게 거의 외국인들과 수급 상황이 반대로 움직였습니다. 외국인이 사면 기관은 팔고 또 외국인이 팔면 기관이 사고 외국인이 사면 기관이 파는 이러한 이 서로 순매수 물량, 순매도 물량을 좀 받아주는 이런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과연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지금 보면 기관은 거의 코스피 지수와 정반대 흐름이 나타났고 외국인들은 거의 일치하는 흐름이 나타났는데요. 개인 쪽을 한번 봤습니다. 자, 역시 개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코스피 지수가 있고요. 이 빨간색 선으로 그려봤는데요. 자, 주황색 선을 살펴보면 전혀 지금 코스피 지수와 상관없이 나름대로 개인 투자자만의 투자 방법으로 투자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시장이 앞으로 올라갈 것이냐 혹은 내려갈 것이냐는 이렇게 외국인의 수급이 중요하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국내 주식시장입니다.
자, 그러면 외국인들이 과연 최장 기간 동안에 순매수나 순매도를 보였을 때는 언제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순매도 쪽을 좀 일단 살펴봤는데요. 계속해서 팔았을 때 2008년을 아마 기억할 겁니다. 그때 무려 33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보였었는데요. 2008년 6월 9일부터 7월 23일까지 무려 33거래일 동안 단 하루도 빼지 않고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빠져나갔고요. 이때 순매도 금액이 바로 8조 9,834억 원입니다. 그리고 나서 지난번 5월 달이죠. 5월 달에 국내 주식시장에서 역시 18거래일 연속 순매도가 나타났습니다. 5월 2일부터 2012년 지난달입니다. 5월 1일부터 5월 25일까지 18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나타냈었습니다. 2000년 이후에 순매도를 보였던 때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2005년에도 24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보였었고요. 빠져나갔고요. 그리고 2008년, 2005년에도 계속해서 외국인들이 최장 기간 빠져나갔던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보통 이제 최장 기간은 33거래일, 그 다음에 21거래일 연속적으로 이제 매도를 하는 등 이럴 때는 주가가 어김없이 빠지는 현상들. 그래서 우리는 이 외국인의 움직임에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주부터 조금씩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연 매도 클라이막스를 넘어선 것일까요?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오늘 외국인 매도에 대한 수급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의 박상민 연구원과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지금 외국인들의 이 매도가 정점을 넘어섰는지의 여부, 조금은 그런 현상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최장기간 18거래일 연속, 4년 만에 최장거래일이죠. 18거래일 연속 매도 우위를 보이다가 그래도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하루를 제외하고는 순매수를 보인다라는 점. 아직 시장의 상황들은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이러한 외국인의 수급, 순매수를 보이는 것은 상당히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박상민 연구원이 연결됐나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지금 이제 외국인들의 이제 변화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조금씩 이제 순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는데 이걸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올해 연초부터 외국인은 한국 주식시장을 좀 크게 순매수했습니다. 그런데 5월 들어서 외국인이 지금 코스피 시장에서만 3.4조 원의 매도 우위를 보이면서 특히 5월에 집중적으로 2.5조 원을 순매도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이러한 추세가 6월 초까지 지속되었는데 최근 6거래일 중 5거래일 동안 순매수를 보이면서 약간 기존에 보였던 매도 스탠스와는 사뭇 다른 양상을 보이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수급 변화가 외국인 매도 클라이막스를 어느 정도 넘어서지 않았나 하고 판단하고 있고 또 중장기적으로도 수급 개선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5월 들어서 외국인의 일별 순매수 추이를 살펴보면 그래도 확실하게 6월 달 들어서면서는 좀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지금 2달 동안, 4월, 5월, 2달 동안 외국인들이 엄청난 이제 금액을 좀 빼갔는데, 국적별로 살펴볼게요. 어디에서 좀 가장 많이 자금이 유출이 됐습니까? 금융감독원에서 공시하는 그 외국계 자금의 흐름을 보면 예. 되게 이제 유럽계와 미국계 두 가지로 크게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일단 특징적인 것은 유럽계 자금이 좀 큰 폭으로 빠져나간 점과 미국계 자금이 한 3개월 정도 연속으로 순매도세 지속하고 있는 점이 좀 특징적입니다. 네. 그리고 국적별로 살펴보면 영국, 미국이 많이 팔았는데 예. 일반적으로 영국이 헤지펀드를 좀 중심으로 유럽계 자금 좀 대표한다고 볼 수 있고요. 미국계는 일단 큰 폭의 자금 이탈은 아니지만 일단 펀더멘털에 기초한 자금이라는 점에서 조금 주목할 필요 있어 보입니다. 4월달, 5월달, 미국, 영국 이렇게 좀 국적별로 봤을 때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나 지금 나간 걸로 나오고 있죠? 지금 영국에서만 해도 예. 단위에서 1조 7천억 원 이상이 지금 매도가 나갔고요. 5월 달에만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한 4천억 원 정도가 나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내놓은 그래프를 좀 살펴보니까 유럽계 자금이 이탈이 좀 가장 많더라고요. 네. 이게 유럽 재정 위기와 역시 좀 관련이 있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유럽 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좀 우려가 많은 상황인데요. 유럽 재정 위기가 그리스나 스페인 그리고 은행 쪽으로 많이 확산되는 우려와 함께 또 그뿐만 아니라 은행 자본 확충 이슈가 6월 말로 마감되어 있다는 점에서도 조금 유럽계 자금 많이 투자 심리 위축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6월 말까지 유럽 은행들이 핵심 자기자본 비율을 9%까지 맞추기로 예정되어 있는데요. 핵심 자기자본 비율이 자기자본을 위험 가중자산으로 나눈 것입니다. 최근에 유럽 좀 투자 심리 위축되면서 유럽 은행들 자기자본 확충하는 데 좀 난항 겪고 있기 때문에 네. 좀 주식을 중심으로 한 위험 가중자산을 많이 좀 매도함으로써 예. 이 자본 비율을 제고하는 모습입니다. 유럽 은행들의 자본이 좀 많이 부족한 편인가요? 규모가 작지는 않습니다. 예. 유럽 전반적으로 보면 그리스 300억, 유럽 은행 감독청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예. 그리스는 한 300억 유로, 그리고 스페인은 한 260억, 그리고 이탈리아 한 150억 유로 정도로 총 유로존 은행들 총 한 1,150억 유로 정도가 지금 자본 부족한 걸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 재정위기 확산 때문에 은행들의 자본 확충으로 인해서 유럽계 자금이 빠져나갔다. 미국계 자금이 빠져나간 원인은 그러면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네, 유럽계 자금이 상대적으로 좀 단기 이슈에 큰 폭으로 좀 변동폭 보였다면, 미국계 자금은 일반적으로 좀 장기성 투자 자금 성격이 높습니다. 네네. 그래서 유럽계 자금처럼 단기적인 이슈보다는 좀 한국 시장의 펀더멘탈에 기초한 그 자금 유출입 경향이 있는데, 예. 좀 특징적인 것은 미국계가 3개월 연속 순매도를 기록하면서 그 순매도가 시작된 3월이 사실은 전체 외국인은 순매수를 기록했다는 점입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이 3월이 중국의 성장률 둔화 우려가 불거진 시점과 좀 맞물린다는 점에서 또 한국 시장의 중국 영향력이 상당히 크니까 네. 이러한 중국을 비롯한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미국계 자금 이탈의 좀 원인이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미국계 자금은 펀더멘털 우려가 원인이다. 그러니까 지금 유럽계랑 미국계 자금 이탈의 성격이 조금 다르다라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 보면 유럽의 자본 재정 위기가 어떻게 보면 실물로 전이되면서 펀더멘탈 우려까지 전이된 것은 맞지만 네네. 근본적으로 보면 좀 유럽계 자금과 미국계 자금이 좀 중점적으로 보는 그 시각은 조금 다를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외국인의 스탠스 변화 가능성인데요. 유럽계 자금부터 좀 알아볼까요? 어떻게 좀 지금 신호가 좀 나타나고 있나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유럽계 자금이 유럽 재정 위기가 좀 결부짓고 또 유럽 자본 확충과 이슈와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네. 그 자금의 방향성의 핵심은 유럽 재정 위기 완화와 유럽 은행들의 자본 확충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조금 변화 흐름이 감지되고 있는데요. 뉴스 보시면 다들 들으셨겠지만 불협화음은 좀 다소 있지만 은행 자본 확충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을 꺼리던 유럽 당국이 조금 이러한 언급들을 좀 논의를 진행하면서 좀 스탠스가 변화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좀 정관상의 이유로 은행에 대한 지원에 좀 난색을 표하고 있었는데 예. 이번 스페인 구제금융 신청이라든가를 통해서 좀 이런 직접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에 대해서 의사 결정권자라고 할 수 있는 독일의 좀 태도가 좀 변화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는 점 또한 좀 긍정적인 전망을 가능케 하고 있습니다. 좀 다소 시장의 굴곡은 남아 있을 수 있지만 큰 틀에서는 조금 긍정적인 방향으로 논의가 개선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6월 말 예정된 EU 정상회담이라든가 아니면 ESM 출범, 유럽 안정화 기구 출범으로 인해서 추가 방화벽이 설정되는 시점이 좀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또한 그 시점까지 또 지속적인 다소간의 매도를 좀 보일 수도 있지만 이미 좀 작년 사례를 통해서 분석한 유럽 이슈에 좀 민감한 유럽계 자금이 한 5조 원 안팎인데 이미 4, 5월을 통해서 한 3.5조 원 정도가 이미 매도가 나갔기 때문에 추가적인 매도 여력 또한 제한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국계 자금 쪽은 그러면 어떤가요? 미국계 자금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펀더멘탈 우려가 주 원인이고 네. 저희 일단 하우스 자체는 중국 경기가 2분기를 저점으로 하반기로 갈수록 개선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중국 경제가 글로벌 경기 바닥을 딛고 이러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매우 중요한 팩터라는 점에서
하반기에 미국계 자금이 뭐 중국 경기 개선에 따라서 점진적인 유입을 보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저 지금까지 이제 외국인의 자금 성격과 변화 가능성을 좀 우리가 진단을 해봤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외국인들의 자금이 재유입됐을 때 시장 대비해서 초과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건 과연 어떤 것인가 하는 걸 겁니다. 기대되는 종목군 뭘로 보고 계십니까? 일단 뭐 단기와 중장기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단기적으로는 일단 작년 8월에 사례를 좀 분석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작년 8, 9월에 유럽계 자금 그리고 미국계 자금 좀 큰 폭으로 시장 이탈할 당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계 전체 자금 시장을 이탈함에도 개별 종목으로 그 순매수가 유입됐었던 종목들은 뭐 기관 순매수 업종에 비해서 뭐 1개월 그리고 3개월간 초과 수익률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종목들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그래서 네. 4, 5월 동안 외국인 순매수가 시장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유입된 종목들에 대한 관심을 제시합니다. 몇 가지 좀 얘기해 주면은 어떤 종목인가요? 네, 뭐 코스피에서는 네. 일단 뭐 현대모비스 그리고 기아자동차 그리고 현대위아, 만도, 삼성물산 등이 있겠고요. 예. 코스닥 시장에서는 다음, SM 그리고 셀트리온, 테라세미콘, AP 시스템 등 종목들이 시장 이탈에 비해서 초과 순매수를 좀 기록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예. 단기적으로 지금 얘기해 주셨는데 그러면 좀 중기적으로 볼 만한 종목들은 좀 다른 쪽으로 봐야 되나요? 어떤 건가요? 뭐 큰 틀에 있어서는 당연히 외국인 순매수가 초과 유입된 종목들이 뭐 당연히 좋아서 뭐 들어온 면도 있겠지만, 네.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일단 저희가 뭐 하반기 외국인 자금이 다시 시장으로 유입될 것을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한국 시장에서 기존에 지분을 많이 들고 외국인 지분율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제 시장 이탈하면서 지분율이 많이 축소된 종목들에 대한 그 리스토킹 수요, 그 재편입 수요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이러한 측면에서 1, 2월 대비 현재 외국인 지분율이 상당히 많이 낮아진 종목들에 대한 좀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대표적인 뭐 종목을 말씀드리면 예. 뭐 종목별로 뭐 개별적인 좀 이슈는 있을 수 있으나 코스피 시장에서 외환은행 그리고 LG 패션 그리고 뭐 코덱스 레버리지라든가 현대 하이스코, 코덱스 200, 뭐 현대 위포조선 등의 뭐 종목 또는 뭐 ETF 상품이 있겠고요. 네.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동화홀딩스, 네오위스 게임즈, 인프라웨어, 아이디스 홀딩스, 크루셜텍 등에 뭐 주목할 필요 있어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외국인의 수급과 관련해서 살펴봤습니다. 신한금융투자의 박상민 연구원이었습니다. 유럽은행의 자본 확충으로 인해서 유럽계 자금의 매도 클라이막스는 어느 정도 지난 것으로 보이고 또 미국계 자금 역시 펀더멘털 우려가 과도했지만 하반기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외국인의 매도는 조금 제한적일 것이라는 내용들을 들어봤습니다. 장단기적으로 외국인의 수급이 유입된 종목들 또 외국인의 지분율 대비 괴리도가 높은 종목들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순영의 이슈 답판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